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3년 만에 최대 이익이 났고 3분기 잠정 실적 말씀드리는 건데요. 1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하는 흐름들 12조 원 이상 나타났거든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릴 텐데 이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실적 데이터 확인하고 시장 코스피가 3,640선 최고치까지 찍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삼성전자도 97,000원 위까지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내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AI 칩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도체 사이클 쪽에서도 훈풍이 일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다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부분에 좀 나오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음봉, 그러니까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한 흐름들 연출이 되네요. 전반적인 메모리 사이클 궁금하실 텐데 오늘 2차 전지 섹터, 로봇,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부분 좀 강했었거든요. 양자컴까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전환된 흐름들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환매 업종 사이클에서 봐야 하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괜찮은 실적,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 그 흐름부터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2조 원 이상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를 돌파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매출이 이제 80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것은 이제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DS 부분이 반도체 섹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잘 해줬고 이쪽만 하더라도 6조 원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메모리 업황의 훈풍이 불면서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흐름들. 예전으로 돌아가보면 2018년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왔었고 그때 삼성에서 굉장히 큰 영업 실적을 냈었거든요. 그 흐름과 좀 비슷하게 맞물려가고 있다라는 신호들 나타나면서 디램 가격 오르고 HBM 출하가 늘고 그리고 적자 아픈 손가락이 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파운드리나 LSI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기 적자가 2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줄어든 흐름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가 선두를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쪽, 모바일 쪽 지난 7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플립 7 이쪽이 이제 흥행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돼요. 단 우리가 리스크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관세와 미중 갈등 변수는 여전합니다. 대미 투자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더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아직도 적자입니다.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될지 데이터 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큰 고객사 엔비디아의 HBM이 얼마나 팔릴지도 관건 아닌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보여줄 건 보여준 것 같습니다. 4분기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반도체 AI 거품론을 무색할 만큼 데이터가 나와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마까지 좀 나올 수 있을까? 오늘 고점 찍고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양자컴은 뉴욕 증시와 좀 동행해서 가네요. JP모건에서 굉장히 통 큰 투자 소식을 알리면서 양자컴 관련주가 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국내 시장에서도 함께 좀 오르는 흐름들이 있어서요.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안보 그리고 경제 회복 이런 부분을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고 향후 10년간 2,141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통 큰 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금융 지원하고 자금
자금 조달하고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예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50% 더 확대된 그런 규모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 자체적으로 최대 13조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양자컴이 올랐다고 했는데 이유가 양자컴도 투자할 것으로 보여서예요. 첨단 기술, AI, 양자 컴퓨팅 이 섹터가 있고 국방, 항공 우주 있고 에너지 이거는 이제 배터리 쪽이겠죠. 공급망, 첨단 제조 전반적인 이런 영역에서 통큰 투자를 해서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 그런 부분으로 양자컴 관련주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 다 우리나라와 어떻게 보면 공급망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관련주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쪽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SOFC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여러 가지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또 수소 연료 전지와 좀 엮여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관련주가 오늘 장 초반에 강했는데요.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더라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좀 강하고요. 근데 블룸에너지 급등 거의 30% 급등하는 흐름들이 뉴욕 시장에서 나와주다 보니까 관련 연결을 좀 받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가 이제 수소와 천연가스 그런 이제 개발하는 그런 연료 전지를 생산해서 개발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근데 글로벌 그 뭐랄까 인프라 투자처라고 해야 될까요? 브룩필드라는 곳이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함께 진출을 한다. 근데 여기서 뭐를 할 것인가? 연료 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요 소식 때문에 블룸에너지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블룸에너지는 전력망에 기대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게 튄 이유가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AI 전력난으로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부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AI 전력난 속에서 전력망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해법으로 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 그런 기술을 가진 관련주도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많은 이들이 또 CEO들이 언급하는 부분인데 AI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자가 발전이 정답이다라는 부분에서 SOFC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흐름들은 있을지 몰라도 향후 관심 있게 지켜볼 대표적인 섹터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삼성전자처럼 보여주면 됩니다. AI 시대에 반도체, 메모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AI 반도체 거품론 나오지 않으려면 실적 데이터로 확인해주면 되는데요. 오늘 그걸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CLSA라고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지금 메모리 여러 가지 뭐 AI 거품론에 대한 그런 반박 리포트를 내놨다라는 점 중시 여겨서 요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나 AI 가속기나 이게 거품론이 아니라요. 구조적인 성장기 초입에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주도주 중에 탑픽 관련주는 TSMC고 엔비디아다라고 얘기하면서 TSMC와 엔비디아를 강력 매수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대만 달러로 1,740원을 1,740달러를 얘기를 한 거고요. 엔비디아는 요건 좀 잘못 나왔는데 요 목표 주가도 일정 부분 좀 제시를 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기둥으로 앞으로 이쪽에서 이제 파운드리 영역이 전 세계 1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고요. 2027년 PER 20배가 아주 적당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 가속기의 이익의 80%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그 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다라는 가능성. US 달러로 270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는 루빈 GPU 모멘텀이 좀 강력합니다. 브로드컴을 또 우리가 새벽
알 수 있었듯이 오픈 AI와의 AI 칩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성장 데이터 나오고 이게 이제 실적 데이터로 이어지면 확실히 그런 부분에 이제 거품론은 아닌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그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니즈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브로드컴은 에이지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고객 다변화에 대한 그런 힘이 있는 거고 이럴 부분으로 AI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탈 엔비디아로서 그런 영역을 확충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CLSA는 브로드컴 매수 유지고 애플도 대규모 기기 교체 사이클에 있어서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 유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AI 관련해서 투자 과열론이 나타나고 있는 거, 순환거래.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와 오픈 AI 거기 이제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그게 결국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GPU를 쓰는 거라서 서로 돈이 돌고 도는 거 아니냐, 자전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관련 금액은 특정 AI 센터나 또 관련 인프라 투자에 좀 제한돼서 쓸 가능성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CLSA는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낮은 ROA, 뭐 수익성 이런 부분은 언급을 하더라도 지금 초입 구간이고 앞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 한다면 이런 수익성은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투자은행에서는 2026년과 이제 내년입니다. 그 다음 연도 27년 같은 경우에 AI 관련해서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대체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모리 그리고 AI 투자 열기는 단기적으로 과열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확산 초입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바라본 해외의 시각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낸 보고서였는데요. 좀 의미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 우리가 AI나 데이터나 알고리즘이나 이거는 이제 무형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AI를 선도하는 건 약간 뒤처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형 자산으로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AI를 실현시키는 여러 가지 반도체, 메모리,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데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그리고 서버, 냉각 장치,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데 이쪽 AI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걸 뒷받침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K, 유형 자산에 대한 경쟁력,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NH투자증권에서도 AI 버블은 아니고 지금 이 국면이 마치 1990년대 인터넷 초창기와 좀 유사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도체 매출로 직결될 가능성 언급하고 있고요. 반도체 지금 재고가 확 줄고 있고 그리고 출하 비율이 늘고 있고 이거는 메모리 업황 훈풍, 메모리 업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재고 대비해서 출하율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1980년대 이후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익을 내게 되면 법인세를 또 많이 내게 되죠. 이익을 낸 만큼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 세수를 확보한 걸 가지고 반도체, AI 인프라에 또다시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이거는 국가 경쟁률을 제고하는 거고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 건설은 부진해도 다른 건설, 특히나 AI 시대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나 AI나 에너지 인프라 관련해서 그 건설 쪽으로 전통 건설을 상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유럽도 국방 관련해서 좀 비용을 늘리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국방 관련해서도 AI 인프라를 좀 앞서는 자본 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일 텐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동력은 적고 인건비는 오르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AI 시대에 로봇 자동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단
대미 직접 투자가 늘면서 우리가 이제 현지 가서 공장 짓고 거기서 생산해야 되는데 외환 리스크는 일부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K 반도체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라고 언급해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고요. 오늘 대신증권에서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렸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0만 7천 원, SK 하이닉스 48만 원으로 올렸고요. 최근 삼성전자 11만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50만 원 위로 목표 주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트립,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게 주요 골자 였고요. 무엇보다도 D램 같은 경우에 가격 오르고 있고 HBM 새 성장축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게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정제돼서 투자하고 고객사는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긍정적이다.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봐라라는 대신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 중에 키움증권은 여전히 2차 전지 섹터는 투자 의견이 중립이었는데요.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 44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다라고 아까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미국 전기차 수요가 둔화해서입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차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최근 ESS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많이 쓰이잖아요. 배터리, 전력을 저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돼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 내에 ESS 관련해서 캐파가 확장이 되는데 올해부터 그리고 27년까지 큰 폭으로 좀 뛸 가능성 데이터로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양 물량, 소형 전지 관련해서 이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미국 쪽에 보조금,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 말에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나 큰 걱정은 없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중국 중심으로 출하가 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아니어도 유럽과 중국 쪽을 좀 바라봐야 되면서 이쪽에서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4분기 들어가면 이제 르노 그리고 폭스바겐 이쪽으로 신규 출하가 예상이 되면서 긍정적인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나타나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중국 수출 통제되면 여전히 K 배터리에게는 호재임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현지 화율 높을수록 이제 미국 공장 얘기하는 건데 수주에 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요. 3분기 영업이익 어제 보셨죠? 어쨌든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도 좀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좀 저렴한 LFP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캐파 수주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는 의견 키움증권에서 나왔으니까 탑픽 주도주 전략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